드디어 올 것이 왔군. 드디어 브랜드가 왔습니다. 으아, 드디어 브랜드 분석이 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들떴냐면, 현 시대의 마케팅이 브랜딩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하고 또 중요해요. 그리고 브랜드 이거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원래 마케팅에서 제일 재밌는 걸 꼽으라면 광고 아니면 소비자 분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브랜드가 더 재밌더라고요. 광고는 뭐 재밌긴 한데 얘가 워낙 유명한 애다 보니까 살짝 매력이 떨어져요.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소비자 분석은 하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뭐 심리학, 행동학 이런 게 재미는 있는데 하면 할수록 우울해져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분석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분석은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절대 브랜드 분석이 어렵다거나 분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재밌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브랜드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그럼 마케팅 8번 브랜드 분석의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생뚱맞죠? 브랜드 분석한다더니 왜 뜬금없이 선입견이랑 편견을 이야기할까? 요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아마 벌써 이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브랜드가 바로 선입견이고 편견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 두 개를 같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약간 달라요. 먼저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인 거죠. 예를 들면 돌 마케팅을 보자고요. 여러분은 돌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마케팅을 알려준다. 이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애가 좀 또라이다.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외에도 재미없다, 못생겼다, 스토커다, 종북빨갱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여러분이 돌 마케팅을 봤던 기억을 토대로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이 결정되는 겁니다. 돌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돌 마케팅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돌 마케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돌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올 겁니다. 아마 돌이랑 마케팅에 관련된 대답이 나올 거예요. 뭐, 돌 파는 데인가? 돌을 이용해서 마케팅 하는 건가? 그런 대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돌 마케팅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돌 마케팅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 마케팅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도 돌이랑 마케팅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조합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돌을 팔거나 돌 가지고 마케팅 하거나. 이거 뭐 기억, 선입견 이러니까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해 잘 안 되시죠? 응?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진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아, 슬슬 재밌어지고 있어요. 잉? 우리가 선입견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선입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에 대해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억을 가지게 됐을까? 내가 도대체 어디서 선입견이라는 말을 들었고, 어디서 그걸 나쁘게 들었을까? 미디어죠. 테레비예요, 테레비. TV 뉴스나 무슨 사회 프로그램 같은 데서 선입견은 나쁘다.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듣고 봤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선입견은 나쁜 거다. 라는 기억이 생긴 거고, 결국에는 선입견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는 다르게 이 선입견이라는 애는 나쁜 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거는 뭐냐면 사람한테 죽으라는 소리예요.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는 기억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죽으라는 거지 뭐겠어요? 그럼 대체 TV에서는 왜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고 그런 거냐? 이거는 나쁜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선입견. 선입견은 그냥 기억에 따른 생각이에요. 아니다. 이거 말이 어려우니까 기억 빼고 그냥 생각이라고 합시다. 선입견은 생각이다. 응? TV에서 말하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리 나쁜 생각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걸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 노동자들이에요. 외국 노동자 중에서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런 데서 온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그런 외국 노동자들을 보면 어때요? 왠지 나쁜 짓 할 것 같고, 왠지 범죄를 일으킬 것 같고, 어? 이거 제가 그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잉? 지금껏 돌마케팅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막 차별하고 그런 놈 아니에요. 제가 외국 노동자를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가진 나쁜 선입견을 예로 드는 겁니다. 이거 TV에서도 자주 다뤘던 주제잖아요. 외국 노동자 차별하지 말라고, 선입견 갖고 보지 말라고. 근데 TV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거를 나쁜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선입견을 가지지 마라.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앞에 나쁜이라는 수식어를 생략해 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것 자체를 나쁜 거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선입견은 생각이고, 나쁜 생각을 가지는 건 나쁜 선입견. 이 다음엔 뭐가 와야겠어요? 좋은 선입견이죠. 나쁜 선입견이 있으면 좋은 선입견도 있는 겁니다. 이거에 예를 들 수 있는 것도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백인. 한국인들은 백인에 대해서는 또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 참, 이거 오해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이거 제가 선입견의 예를 드는 것 뿐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한국인이 이렇다 저렇다 일반화시키지 마라. 너 같은 등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 이렇게 욕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를 잘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거 뭐. 여러분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 거니까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와서 나쁜 선입견이 있으면 좋은 선입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선입견의 대상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뭐다? 그 대상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관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선입견뿐만 아니라 그냥 선입견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선입견 이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TV에서 선입견 가지지 말라고 한 게 맞는 말인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선입견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객관적인 인간은 없어요. 아니, 그런 인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애는 그냥 걔가 이상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어? 그거는 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2병에 걸렸을 때, 아, 이거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중2병이 좀 늦게 왔어요. 고3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중2병을 겪었습니다. 이때 제가 무슨 등신짓을 했냐면 스스로 감성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인간이 되려고 했었어요. 다시 말해, 기계 같은 인간이 되려 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등신 같은 건데, 그때는 그게 좀 멋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멋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재수없는 또라이고 등신이에요. 아무튼 그때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이성적일 수도 없고 객관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노력해도 나한테 우심방좌심실, 좌뇌 우뇌가 달려있는 이상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똥을 놓아야 하는 게 인간이듯이 우리가 가진 감성과 주관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선입견도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한테 죽으라는 소리예요. 죽어야 선입견을 안 가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그냥 계속 먹고 싸고 선입견 가지고 사는 겁니다. 좋아. 이제 선입견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다음으로 편견을 알아보자고요. 요거 선입견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약간 다릅니다. 선입견이 생각이라면 편견은 태도예요. 태도, attitude. 아, 발음 더럽죠? 더럽? 응? 그래서 편견이 뭔지를 알려면 태도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태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막상 태도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태도라는 게 뭘까? 제가 고등학생 때 선생님한테 너 태도가 왜 그러냐? 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직접 듣고서도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선생님한테 말대꾸해서 그런가? 아니면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봐서? 그것도 아니면 내가 걔를 때려서 그런가? 어? 아, 그렇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 괴롭히는 나쁜 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다만 이제 덩치가 크고 성격이 더러울 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조용히 구석에서 존재감 없이 지내는데 누가 시비 걸면 책상 집어 던지는 애들. 제가 그런 부류였어요. 참고로 저는 마음이 약해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 거는 못합니다.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거를 다 집어 던집니다. 이게 마음은 약한데 힘은 좋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거는 책상이든 사람이든 다 집어 던져요. 전에 잡설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자동차를 드는 훈련을 했던 놈입니다. 아, 근데 이거 또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지? 아이고, 돌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실 이게 돌 마케팅 녹음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런 건데, 아, 에이, 몰라. 그냥 되는 대로 합시다. 어, 태도? 그래서 태도가 뭐냐면, 학습되고 지속되는 인간의 감성적 경향이에요. 이거 말이 더럽게 어렵죠.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그냥 호불호입니다. 호 그리고 불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학습된다 그리고 지속된다. 먼저 학습된다는 거는 시간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태도가 더 강해지거나 혹은 약해지거나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지속된다는 거는 어떤 태도가 형성됐으면 인간은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어나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좋아하는 건 계속 좋아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건 계속해서 싫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게 태도지만 그게 생각보단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한 방에 이해하려면 연예인 팬덤을 보면 됩니다. 팬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빠돌이, 빠순이라고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연예인에 대한 태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무슨 짓을 해도 뭐 표절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약을 빨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해도 안 바뀌어요. 계속해서 그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연예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빠돌이 빠순이한테 뭐라 그럽니까? 말이 안 통한다. 답이 없다. 저것들은 미쳤다. 그런데 사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에요. 감성에 뻑이 가버리면 이성이고 논리고 옳고 그름이고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감성에 의해서 어떤 태도가 형성돼 버리면 그거를 변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연예인 빠돌이는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제가 24살인가? 그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을 했거든요. 비록 한 달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사랑했던 그분이 담배를 폈어요. 저는 담배를 싫어하거든요. 담배 연기 냄새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 연기에서 꽃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미친 거지. 담배를 피는데 원래라면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담배 연기에서 꽃향기가 나는 겁니다. 심지어 담배 연기가 이렇게 공중에서 쫙 퍼지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한국은 보통 여자가 담배 피는 거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저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나는 가뜩이나 담배를 싫어하는데 여자가 담배를 핀다고? 저 그거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담배를 피니까 꽃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거야. 이거는 뭡니까? 제 감성이 이성을 아주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태도가,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싶은 나의 태도가 저를 완전히 지배해 버린 겁니다. 담배 말고도 뭐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제가 그분을 되게 사랑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랑은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 있어야 서로가 사랑을 키워 나갈 텐데, 이거는 거의 뭐 물과 기름이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후로 일부러 연애를 안 한 겁니다. 저는 연애를 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왜냐면 그거를 직접 겪고 나니까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뻑이 가고 보니까 이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빠돌이 빠순이를 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감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돼버려요. 자, 이거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겠지만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하세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담배, 담배 피는 여자. 이거를 보자고요. 원래 저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담배를 싫어하고 담배 피는 여자를 더 싫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떻게 됐다? 담배에서 꽃향기가 나고 담배 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태도가 약해지거나 바뀌는 건 굉장히 힘든 거라 그랬는데 저는 그 힘든 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뭐가 24년 동안 이어온 내 태도를 바꾼 걸까? 이성이에요? 논리입니까? 그게 옳고 바람직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사랑이라는 감성이에요. 감성이 후려쳐 버리니까 굳건하던 내 태도가 한 방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 5개짜리라는 거예요. 태도는 있죠. 인간의 감성은 이성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성은 감성으로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성으로도 가능하긴 하겠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람을 죽였어.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연쇄살인범이야. 이러면 제 이성이 감성을 바꿨을 겁니다. 뾰뾰뾰뾰.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여자친구가 사람을 죽였어요. 쟤 좀 잡아가세요. 이랬을 겁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살인마저도 용납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과장됐다고 생각해요. 사람 죽이는 거는 어우, 그거는 내가 아무리 걔를 사랑해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사람 죽이는 거 빼고 나쁜 사람 죽이는 거는 착한 일이잖아요. 어? 아니 내가 좀 또라이인가? 자, 그래서 인간의 감성, 인간의 태도를 바꾸거나 약화시키는 데에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입견이 뭔지도 알았고, 편견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선입견은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편견은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태도예요. 브랜드 분석에서 제가 왜 선입견이랑 편견을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저 또라이 같은 놈이 왜 브랜드 이야기는 안 하고 선입견이랑 편견을 말하는 걸까? 이거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 분석,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 마케팅 8번은 여기서 끝낼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을 하는 것보단 여러분이 각자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돌 마케팅의 마케팅 9번. 그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그때 보세요. 그렇다고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많이 알려줬을까 봐, 밑그림을 너무 디테일하게 그려준 걸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건데, 가만 보니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런가? 아닌가? 에이, 몰라.